이재명 대표를 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듣고도 우리 당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누구 덕에 대표가 됩니까? 저는 이런 정대협 얘기까지 대표께서 심지어 지금 전두환의 길을 갈 건지 김영삼의 길을 갈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눈 어게인하고 당연히 끊어내야죠.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윤 전 대통령하고 종속돼가지고 이런 판단들을 한다라면 글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선거 치르면 100점 100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두환의 길을 갈 건지 김영삼의 길을 갈 건지 둘 다 국민의힘 또는 부산시에서 배출한 부산시 대지원 대표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현재는 전두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동훈 전 대표와 제명과 관련해서 저도 한동훈 전 대표 비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건지 아니면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가운데 심판에 그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썩 정치인으로서 또 여당 대표로서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웠던 일이잖아요. 사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것을 정당이 제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우리 당이 자유민주정당이고 맨날 장동혁 대표 자유가 이번 연설에도 그랬잖아요.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당 나라 만들겠다 하셨잖아요. 자유정당이 뭡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 정당 아닙니까?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게 제명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누굴 떠올렸을까 생각해보면 글쎄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당장 노선을 바로 지금 이 순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요구를 김용태 의원은 오래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도 계속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도 안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 생각되고요. 제가 최근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예. 유럽의 보수 정치인들이 물어봤습니다. 너네 당 아직도 계엄 옹호하냐? 너네 대표 계엄 옹호하는 것 같던데? 너네 당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정치인이 보수 정치 국회의원들이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이 김용태 의원에게 한국의 보수정당의 지도부 당 대표가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는데 지금도 그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박선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에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보궐선거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창원 의창구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을 받고 혼자 공천을 받고 그다음에 본선에서도 승리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의원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남도 선관위가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강혜경 씨거든요. 돈 흐름이 좀 이상하다라는 걸 포착을 하게 된 거예요. 예. 2022년 8월 지선에서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다음이죠. 매달 김영선 전 의원이 자기가 갖는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한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비라는 건 국회의원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간이 1년 좀 넘게 지나다 보니까 그 금액이 8천만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고발하거든요. 돈 흐름이 이상하다. 그래서 사건 수사가 시작이 되고 주목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혜경 씨가 홍보를 하게 돼요. 2022년 대선에서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사 공짜로 해주고 무상으로 해주고 그 대가로 공천을 계속 받아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이었던 게 피폭제라고 할수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음성 녹음에 나와서 아주 회사가 됐었잖아요. 내가 김용태를 퇴출했는데 네, 뭐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런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내가 공간이었다니까 윤상현 의원 얘기하거든요. 명태균 씨와 나눴던 공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목도 많이 받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는 주요 계기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혹을 요약을 해보면은 검찰이 정리하는 부분,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간으로 수상을 해줬다.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나눠붙였다. 이렇게 의혹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해가지고 두 사람한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고요. 근데 명태균 씨한테는 그 처남한테 증거 숨기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증거 은닉 교사 혐의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이건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을 합니다. 근데 어제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그 검찰의 주장, 그 구형을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무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 판단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돈이 건너간 건 맞다라는 겁니다. 8,070만 원을 보냈다라고 본 건 맞는데
문제는 명태균 씨가 이게 공천 대가가 아니고 급여 명목이랑 이 팁을 받은 거라고 법원은 했어요. 김영선 의원한테 빌려줬던 돈을 받은 부분도 있다. 네.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게 좀 인정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통화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빚갚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법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공천으로 왜 공천 대가라고 인정을 안 했냐면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봤는데 통화한 내용 같은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명태균 씨 통화한 내용 같은 걸 보니까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겠는데 다만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보니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이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대선 기여도도 높았던 걸로 봤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 논리는 예전에 그 김건희 씨 1심 선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법원은 모든 혐의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는데 다만 그 유죄로 본 건 아까 증거인멸 교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명태균 씨가 천암한테 소위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휴대전화 포함해가지고 휴대전화 3개, 그다음에 USB 1개 숨기라고 시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까지 나오지 않은 거는 죄질이 안 좋기는 한데 이게 본인 증거를 은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이 있다라는 첫 점을 받고 그 다음에 네. 나중에 또 스스로 휴대전화 임의로 제출을 했거든요. 이런 점은 양형에 참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던 거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부탁한 거고 그러면 이 부탁의 대가가 이 세비 반띵이었다라는 게 기존의 논리였는데 판사가 무죄를 냈어요. 공관위에서 결정했다는 건데 쟁점은 사실 윤상현 상인이한테 얘기할게. 이 공관위에 개입했다는 건데 형식적으로는 좀 공관위가 결정했다고 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약간 또 충격 먹었습니다. 이 판결을 보고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 나오고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 자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에 명태균 씨가 썼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일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절반을 준 거잖아요. 그때 그 강혜경 씨하고 뭐 진술을 보면은 10원짜리 한 장까지도 반띵을 했어요. 그런 게 나왔죠. 녹취에. 예, 녹취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를테면 일을 했으면은 월급 목적으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원까지 한 장까지 딱 반응했다라는 거는 이 국회의원직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내 기여가 절반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물론 이게 반드시 무죄의 증거는 아니지만은 예. 상식적으로 이게 이상한 거고 당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했던 말 중에 10원 한 장까지 딱 뭐라. 예. 그래서 그 해석이 당시 언론에서 나왔던 게 사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거다. 라고 본 거죠. 법원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 선거 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을 했으니 그여인 것 같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괄본부장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당장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이런 걸 전달하는 건데 총괄본부장을 하더라도 글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세비를 나누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이게 그 이후에 되게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뭐 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인정이 안 됐다라는 게 그럼 이게 검찰이 지금 기소를 잘못한 것이다. 이게 다 개별 사안으로 기소가 됐고 그 이를테면 대통령의 발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주라 하는데 말이 많네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소 사실에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소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증거, 유죄 증거를 검찰이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뭐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의 선물로 명태균 씨가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100% 그걸로 보기는 어렵다,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게 혐의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의뢰한국 연구소장 김태열과 명태균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보령군수와 대구시 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영한테 2억 4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천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논리가 되게 놀라운데 10개월 전에 줬기 때문에
행사하고 막 이런 거가 정치권의 관행이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거를 다 그냥 선거 한 6개월 전에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서 재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 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공천하는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사가 각 정당에서 공천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지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천 언급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런 이제 저는 형사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니까는 행정법은 합격할 것 같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약간 뭐 형식적인 틀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일단 뭐 검찰이나 특검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직업이지. 예예예 그런 내용도 지금 요거는 지금 상황이 지금 거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 문제적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데 이게 또 뭐 미래 그 사건을 또 항소 포기를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항소하라 얘기하고 있고 뭐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항소를 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또 항소를 안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또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 제 엄격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상식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장동혁 재신임 요구 직을 걸어라. 지금 어제 본인의 거취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재심 투표 하라면 하겠다? 그런데 요구하려면 요구하는 것도 지금 정확한 표현을 보면은 저에 대한 특별한 재심 요구를 한다면 곧바로 응하겠다.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면은 본인들도 생각하는 정치적 특혜를 줘야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앞선 상황을 보면은 의원들 중에 일부가 특혜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 모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특혜 요구를 했었잖아요. 김용태 직을 걸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을 걸려는 건 그러면 자 재심 투표 정당원 투표를 했는데 그냥 계속해 라고 결과가 나오면 당신이 그만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만두라고 나오면은 나는 당대표도 그만두고 의원직도 그만두겠다. 상대는 의원직, 당대표직과 의원직 동시에 걸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걸어가지고 일종의 그 조건부 재신임 요구를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게 기자간담회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도 다시 한번 반박을 했어요. 지금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 사안은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그 절차와 결정 과정에서도 하자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여론조작 문제라고 또 규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되도록 어떤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그 당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거고 특히 당시 여당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지도 나와야 한다. 그 여당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종의 승부수를 띄우게 되니까 이제 반응들이 나왔는데 소위 당권파 쪽에서는 옹호하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걸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장동혁의 승부수다.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는 정치꾼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라고 했고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상대한테 손목 골라고 욕을 할 거면은 적어도 자신은 손가락 하나라도 내놓고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박을 했는데 이렇게 의원직을 걸라는 답변은 적절하지가 않다. 왜냐면은 개헌선 방어해야 되는 게 제1야당의 책임인데 이것마저 좀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만약에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장동혁 대표든 또는 재신임을 요구한 의원이든 의원석 하나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107석인데 하게 되면 무조건 106석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거고 다만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도부 사퇴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동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입장 분명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도 주목이 됐었는데 어제 국회에 때마침 왔었거든요. 자리를 걸라고 하는 건 본인의 자세가 아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장 대표가 길 잃은 것 같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 취재를 좀 해봤더니 왜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이 있느냐 당권파 쪽에 물어봤거든요. 일단 반응이 뭐였냐면 다들 겁먹고 응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론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대3 이상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근거가 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일부 공표된 여론조사에도 있고 내부 데이터에서도 비슷하다. 그래서 당원 지지층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립지대 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 당은 어른 잘 모시는 정당이고 프레지던시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 정당이다. 아. 그래서 들어봐라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당은 당대표를 재신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대표가 성추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받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식의 파렴시범이 아닌 이상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는 다 60% 이상